사실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모두가 이 북미 회담에 대한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는 것과 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 것은 또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평양 회담 때 묵었던 백하원 초대소의 소장을 또 숙청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뭐랄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회담에 나오고 또 비핵화에 대한 어떤 비핵화의 길로 성큼성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백화원 초대소 소장을 채용하거나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이복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군사도발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필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평화의 길로 자꾸 번영의 길로 나오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김정은의 어떤 독재체제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무장해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예,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이번 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좀 한번 기대와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김병 박사님.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열렬하게 박수와 환호만 보내는 것은 위임맞이 환영대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박수를 보내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의심의 망원경을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행보를 보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쇼와 이벤트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경제 번영의 길로 나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이벤트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준하게 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라서 협상하게 되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쇼와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김일성 주석만 하더라도 베트남까지 열차를 타고 가지만 김정은 위원장처럼 무식하게 60시간을 열차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베이징까지 열차를 타고 가서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전용기를 빌려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게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극대화된 이벤트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심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쇼와 이벤트에 능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이끌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처해진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이고 2020년 재선에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북핵을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핵을 단순하게 미래 핵을 폐기하고 동결하는 수순에서 접근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미래 속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의 길에 나서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진정성을 좀 보여줘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이 우려하는 바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다 아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 측에서 좀 정리를 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는데 내일은 저녁 만찬을 가질 예정이고 공식 회담은 28일에 두 정상의 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을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두 정상의 만찬 그리고 모레 28일에는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라는 예정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는 김정은이라면 뭐랄까요? 평양보다 몇백 배 잘 사는 북한보다 GDP가 정말로 몇백 배 높은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의 상징 삼성전자 공장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난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가보겠다.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도 들어오겠다.
뭐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일정이 너무나도 긴 하루인데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9.19 때 이제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었던 일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재벌가들이 모두 다 동행을 했었죠. 그때 북한 관계자들이 입만 열면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당신은 꼭 데리고 오라. 그 대상이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니었겠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렇죠. 당신은 꼭 데려오라고 했다. 자,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그룹이죠.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그룹, LG라는 그룹, 현대라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경제 협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허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가서 나쁠 백해무익이다. 아니요. 아, 나쁠 게 한이 없죠. 뭐라고 해야 반대로 돼요? 말해요. 백익 무해죠. 무해다. 백익 무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가서 아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북한 쪽에서 어느 쪽에서도 이 공장을 방문한다는 어떤 예. 노티스도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저걸 알고도 얘기 못합니다. 얘기 못해줘. 그럼 더 얘기하는 진솔하게, 순간 큰일 납니다. 더 진솔하게 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삼성 가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오는 게 그렇게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베트남에 지면 되지. 굳이 개성에 지어서 혹시 또 남북관계 틀어지면 개성공단 문 닫히면 물자 갇히고 손해본 일 우리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물론 뭐 때문에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풀인 건 이제는 아니지만. 어떤 정치 때문에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프레임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서 신한반도 체제 그리고 그 개방이 됐을 때 북한 시장에 대한 선점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북한 시장이라는 게 개방됐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근본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그 의제는 동시에 나와 있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섣불리 너무 많은 기대감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우리가 평생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이끌어갈 주체라고 계속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물론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맞이하고 있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지금 현재 사실은 예. 청와대와 정부 외교부를 제외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도 좀 고려를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심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있을 한반도의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 박수를 보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